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 6월 28일 일요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다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 차 교수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는요, 눌렀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그 전에 이 월요일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 주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날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일봉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한번 캔들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캔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내일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혹은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좀 윗꼬리가 달린 이런 캔들이 한번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윗꼬리가 긴 캔들이 일봉 차트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누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올라갈 거라고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까지, 세 번째 이유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캔들까지 그려드린 것 자체가 좀 무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월요일날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 윗꼬리가 긴 음봉 캔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일별 프로그램 매매에서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면 내일장에 좀 더 튀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 무료 정보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이 매수가 매도가를 알려드릴 거라서 그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장 분석까지 매수가랑 매도가 같이 나가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무료 정보방에서 알려드리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내일장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좀 일단 윗꼬리가 긴 이런 캔들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자,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올 수 있다. 먼저 이것만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지금 수급에서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날 보시면 외인하고 기관하고 금투하고 투신이나 뭐 기타 금융이나 연기금까지 갔다가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쪽에서는 2조 5천억의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뭐 기관도 보면 1조가 넘죠. 다른 주체도 보면 많이 팔고 있는데, 근데 이런 고점의 위치에서 개인들을 보면 3조 넘게, 하루 보면 뭐 3조, 어떤 날은 2조, 어떤 날은 그냥 계속해서 뭐 1조부터 2조, 3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이 구간에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7월부터 국민연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55주의 매도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달 말까지 국내 주식 리밸런싱 한시적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5주가 7월 달에 나올 수가 있는데, 차 교수님, 근데 이게 한 번 더 재유예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왜 7월 달부터 이 국민연금 쪽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왜 이 확률이 높냐면, 여러분,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이나 이 리밸런싱 유예 여부는 누가 정하냐면 기금위 쪽에서 정합니다. 이 기금위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예요. 줄여서 기금위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결정해요.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위원장이 누구냐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이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월 달에 한시적으로 리밸런싱 유예 결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5월 달에 룰 한번 변경했었죠. 이 변경도 모두 기금위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결정한 거예요. 근데 권한상으로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유예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가능합니다. 권한상으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7월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딱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목표 비중 상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많은 삼성전자 이 유튜버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이 목표 비중 상향이 뭐냐면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에 14.9%에서 몇 프로로? 20.8%로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담을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이 바구니 크기 자체를 키워줬기 때문에 당장에 억지로 팔아야 될 물량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이 허용 범위 확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올라가서 목표치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기계적으로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탈 허용 범위를 기존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에서 몇 프로로 바꿨죠?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로 2배 넓혔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매도 속도 조절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팔 수 있는 최대 리밸런싱 이 규모를 축소해서 거래일을 10일에서 며칠로 20일로 늘리는 매도 기간을 길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7월 달에 이 물량이 쪼개서 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유의 가능성은 권한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물량이 이런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은 몰라도 결국에는 제가 간단하게 이차 교수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건 35만 원만 알아도 된다. 너무 간단하게 주주님들께서 좀 더 깊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그런 거 몰라도 어차피 제가 보고 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내용들을 몰라도 결국에 이 35만 원 하나만 지켜보면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여러분 38만 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 보고 있죠? 40만, 50만 그 이상으로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35만 원 이 가격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시키고 이틀 이상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물론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랑 분봉 차트를 봐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보셔도 어차피 이 무료 정보방에서 다 매수가랑 이 매도가를 알려드려요. 그것 또한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누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달부터 이 국민연금 쪽에서 쏟아질 수 있는 55조 매도 물량이 있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1순위 타겟이 누구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니까요. 그만큼 이 회사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1순위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누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면 내가 삼성전자를 사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 드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파는 이 주체들이 매도의 물량이 나오게 돼도 결국엔 그보다 더 높은 이 매수의 물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MMF 쪽에 몰려있는 자금이 1경이 넘습니다. 여러분 1조가 아니라 1경 2천조예요. 얘네들은 그냥 이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이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돈을 굴리는 건데 근데 여기 몰려있는 자금들이 왜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쪽이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내려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남았다는 건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거나 혹은 계속해서 실적이 갱신이 되면서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부족한 어떤 산업이 보이게 되면 이런 자금들이 이쪽으로도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되어야만 몰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나 기대감이 생겨버리면 이쪽에 MMF에 있던 돈들이 이 시장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뭐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뭐 삼성전자나 TSMC나 다양하게 각 나라별로 시가총액 상위권 주식들을 마구잡이로 삽니다. 그래서 물량을 집어 던져도 외국인이든 국민연금이든 주가 누를 수 있지만 물량을 집어 던져도 결국에는 외국인이든 국민연금이든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던져도 결국 이쪽에 있는 자금이 한 번 더 주가가 눌리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미국의 ADR 상장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게 돼버리면 단기 수급은 분명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누르는 구간이 발생해도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는 구간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겠죠.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끝나지가 않았고. 근데 삼전이 실적도 안 좋고
기술도 안 좋고 이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이쪽에 있는 세력들도 돈을 안 넣어요. 근데 삼전이 어떤 기업입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 쪽에서 기술력도 가장 좋고요.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요. 작년 한 해 동안 2025년 동안 보여줬던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다른 회사들에 비해 뛰어납니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 매출액을 보시면 133조입니다. 영업이익이 57조. SK하이닉스는 52조에 37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114조에 75조. 그리고 경쟁 상대인 미국의 마이크론을 보시면 이 회사는 33조에 23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고 투자하는 겁니까? 이 회사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조차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액이 4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의 한 우물만 파고 있던 기업입니다. 삼전은 여기서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가전제품도 하고 스마트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폰 삼전이 준비했던 것도 S26 이 시리즈도 흥행이 정말 좋았죠. 특히 울트라가 그만큼 못하는 사업이 없어요. 돈을 이 회사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이크론은 12개월 선행 PER이 15배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전은 6.7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위치에서 곱하기 2만 해도 삼전은 얼마 있어야 된다? 최소 60만 원 이상이 머물러 있어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삼전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따져나가야 된다. 논리적으로. 근데 돈을 엄청 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3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43조 분기를 보시면 130조에 57조예요. 작년 1년 동안에 벌었던 영업이익이 43조인데 올해 3개월 만에 57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6월 28일 날 오늘 나왔는데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대치 또 뛰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삼성전자의 이 실적 성적표를 보시면 매출도 크게 늘었지만 주머니에 순수하게 남긴 돈 이 영업이익이 여러분 작년보다 10배, 15배씩 훌쩍 뛰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남기던 이 장사를 올해는 10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넘게 남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이 인공지능 AI가 대유행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돌리려면 아주 성능이 좋은 기억 장치가 필요한데 이걸 HBM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말하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반도체는 그냥 음식으로 비교하면 그냥 보통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최고급 2+ 한우랑 똑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큰 회사들이 이 반도체를 못 사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죠. 잔뜩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가격까지 덩달아서 올라가 버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된 그 값의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여러분 이 외국인 쪽과 이 국민연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매도 물량 때문에 순간적으로 눌러주는 이 포지션, 이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횡보를 거치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외쳐왔었지만 지금도 외칠 거고 앞으로도 외칠 건데 삼전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이런 횡보 구간이든 아니면 눌렀다가 반등이 나올 때든 계속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 드릴 겁니다. 우리 정보방에서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알려드리니까 새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 매수 매도가 둘 다 보시고 그리고 지금 지난날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매도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내가 팔고서 다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이 가격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말이기도 해서 좀 다양하게 기사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삼성이랑 SK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랑 엮여서 1,000조 원 승부를 본다. 이 지금 지방 쪽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삼전이
당장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면 이 돈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까요? 삼전은 이 막대한 돈을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이 수도권에 쏟아부어서 세계 제일 큰 반도체 공장을, 이 메가 클러스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 아니 그 좋은 걸 왜 또 서울 옆에다가 짓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는 이 기계가 아니라 결국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똑똑한 청년들이 병원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수도권을 벗어나서 저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가려 하지를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 큰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경기도 혼자서는 절대 이 공장을 모두 다 돌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는. 여기서 바로 이 지방 쪽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지방 쪽이 왜 언급이 되냐면, 주목을 받냐면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아리백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외국의 큰 회사들은 참 깐깐합니다. 삼전에게 너희 반도체를 살 테니까 대신에 이 석탄이나 석유 떼서 만든 나쁜 전기를 쓰지 말고 오직 햇빛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깨끗한 착한 전기로만 공장을 돌려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아리백이라고 해요. 근데 수도권은 아파트가 빽빽해서 착한 전기를 만들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 전라남도, 우리나라에서 햇빛도 좀 들고 이 바닷바람도 좀 불어서 이 착한 전기를 만들기에 좀 적합하다라는 거죠. 기사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전라도에서 만든 이 깨끗한 전기가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가 더 많은 물량을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인공지능의 이 AI의 두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주광역시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인공지능 도시입니다. 삼성이 만든 최고급 반도체가 제대로 사용이 되려면 거대한 컴퓨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광주에 실제로 이런 최첨단 센터들이 쏙쏙 들어서고 있어요. 기사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광주시에 AI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1단계 조성 마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기사예요. 경기도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광주에서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짝꿍으로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시청이나 도청에서 도장을 늦게 찍어주면 허송세월만 보내게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에는 이 합치기 열풍, 이 메가시티가 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와 경북은 2016년에 하나로 합쳐서 장관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통합특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광주랑 전라남도 역시 힘을 합쳐야 산다는 걸 깨닫고 지금 깊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몇 년씩 걸렸을 새로 작업이나 이 전기선을 까는 공사가 이제 초고속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속도를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진행이 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건 내일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아무리 지방에 좋은 역할을 주고 공장을 지어줘도 서울처럼 좋은 병원도 있고 좋은 학교도 있고 백화점이나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들이 지방을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이 내용의 결론은 뭐다? 지금 아리백과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 지방 쪽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내일 한번 내용을 보고 주주님들께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말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결국에 이 차 교수가 보고 있는 방향은 어디다? 윗방향이다. 상방이다. 저는 계속해서 외쳐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삼전은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를, 이 주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상 초반에 봤지만 지금 7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국민연금 쪽에서 리밸런싱 물량 55조 매도 대기입니다. 물론 쪼개져서 나올 거예요. 한 번에 안 나옵니다. 늘 그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 번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눠져서 분할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물량들을 우리가 무시할 만한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호재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MMF랑 그 다음에 미국의 ADR 상장까지. 그러면서 실적 발표까지 만약에 이어지게 되면 눌림 구간이 발생해도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보면 삼전은 우리가 포기하는 주식은 아니다라고 이 차 교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이 삼성전자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삼성전자를 검색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영상들이 몇 개는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냥 무작정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니까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안 망하지 않습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주라면 왜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삼전은요, 지금의 미국의 마이크론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삼전은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가전제품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 회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개월 선행 PR이 여전히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삼전은 공급하고 있는 공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MD, 누구까지? 리빌리온. 이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바이두도 있고 스프림도 있고. 이거 말고 그리고 실적을 보면 삼전이 SK하이닉스든 그 다음에 TSMC든 그리고 마이크론이든 인텔이든 다 앞서 나가요. 근데 주가 위치는 삼전은 33만원, 근데 SK하이닉스는 270만원. 물론 삼전이 옛날에 액면 분할한 것도 있지만 결국엔 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에서도 어떤 대형 악재가 존재하고 있지도 않아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세요. 논리적으로.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국내 해외 자료 계속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삼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고평가다, 끝났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삼전 끝났다, 이런 거 왜 하냐, 고점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삼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래서 삼전 주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만큼 한 주 한 주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삼전은 어떻게 된다? 본인의 가치를 인정을 받으러 올라가야 된다. 이 차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그 주식은 그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눌렀다가 갈지, 눌렀다가 횡보하고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결국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지만 꼭 제 영상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새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무료 정보방이니까 여기서 매수가랑 이 매도가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무료 정보방에서 대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알려드릴게요. 이 가격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고 현재 주가 위치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을 이미 이 아래 구간에서 이 조언 드려서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이 매도 가격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한번 참고해서 현재 구간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차 교수는 내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